안녕하세요. 마스터 제이입니다. 미스터리 제이의 탐정소설 그 12번째 시리즈 지금 시작합니다. 일부 남아있는 순서. 제이는 기록을 펼치지 않았다. 펼치지 않은 채로도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책상 위는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었다. 프린터는 전원이 꺼져 있었고 서랍은 끝까지 밀려 들어가 있었으며 종이 한 장조차 삐뚤게 놓여 있지 않았다. 정돈은 언제나 누군가의 손을 거친 흔적이다. 그러나 이 정돈에는 손의 온기가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이렇게 비어 있었던 것처럼. 제이는 가방을 내려놓고 잠시 서 있었다. 앉지 않았다. 앉는 순간 이 공간이 다시 업무의 장소로 돌아갈 것 같았다. 지금은 그 상태를 허락하고 싶지 않았다. 창문을 열었다. 아침 공기가 들어왔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공기. 계절의 경계에 있는 냄새였다. 밖을 내려다보자 사람들이 걷고 있었다. 출근 시간 특유의 속도.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걸음. 제이는 그 속도를 눈으로 따라갔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사람들이 걷고 있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사무실을 나섰다. 목적지는 없었다. 오늘은 목적지가 생기는 순간 하루가 지나치게 빠르게 닫힐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내려갔다. 계단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사람들이 없는 공간에서는 순서가 더 또렷해진다. 몇 층을 내려가는 동안 발소리만 들렸다. 자신의 발소리였다. 이 건물에서, 이 시간에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이 자신뿐이라는 사실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밖으로 나왔을 때 햇빛은 이미 충분히 올라와 있었다. 도시는 하루를 시작한 지 한참 된 얼굴이었다. 제이는 횡단보도 앞에 섰다. 사람들이 옆에 섰다.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누군가는 휴대폰을 받고 누군가는 하늘을 봤으며 누군가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 제이는 그 차이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차이보다 더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했다. 모두 같은 타이밍에 멈춰 있었고 같은 타이밍에 움직였다. 신호가 바뀌자 사람들은 일제히 걸었다. 누구도 먼저 나서지 않았고 누구도 늦지 않았다. 순서가 완벽했다. 오전 내내 제이는 이런 장소들만 골라 다녔다. 사람들이 잠시 멈추는 곳, 순서를 강제로 공유해야 하는 지점, 카페 주문대 앞, 은행 대기줄, 지하철 개찰구. 그곳에서는 개인의 성향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대신 개인이 순서에 얼마나 순응하는지가 드러난다. 대부분의 사람은 순서를 거스르지 않는다. 그건 착함도 복종도 아니다. 그저 하루를 무사히 통과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다. 그런데 제이는 점점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 말수가 많지도 적지도 않고 눈에 띄는 옷을 입지도 않은 사람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 같은 시간대, 같은 위치, 같은 리듬. 사라지지 않는 사람들. 제이는 그들을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 속으로 불렀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제이는 오래된 식당에 들어갔다. 이 식당은 도시가 여러 번 바뀌는 동안 자리를 지켜온 곳이었다. 메뉴도 가구도 심지어 메뉴판의 글씨체도 오래전 그대로였다.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잠시 후 한 여자가 들어왔다. 특별한 점은 없었다. 너무 없어서 오히려 제이의 시선이 멈췄다. 여자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았다. 늘 같은 메뉴를 주문했다. 늘 같은 속도로 식사를 했다. 제이는 자신이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순간 자각했다. 기억은 우연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반복으로 시작된다. 여자는 음식을 먹다 말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그 시선이 멈춘 지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도 그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이미 정해진 방향을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제이는 그 여자를 보며 이상한 확신을 느꼈다. 이 사람은 사라질 사람이 아니다. 적어도 이 구조 안에서는. 식당을 나선 뒤 제이는 일부러 그 여자의 동선을 보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몇 걸음 가지 않아 다시 마주쳤다. 같은 골목, 같은 방향. 이번에도 우연일 수 있었다. 하지만 우연은 이렇게 자주 겹치지 않는다. 여자는 길을 건너기 전 잠시 멈췄다. 신호를 확인하고 주변을 둘러보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서두르지 않았다. 망설이지도 않았다. 정확한 타이밍. 제이는 그 순간 이 사람이 왜 남아있는지 조금 알 것 같았다. 이 여자는 순서를 기다리지 않았다. 순서 안에 있었다. 해가 기울 무렵 제이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여전히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았다. 그는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오늘 하루 동안 누군가는 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군가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다는 사실이었다. 사라짐에는 이유를 붙이려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남아있음에는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다. 제이는 처음으로 이 구조의 진짜 목적이 사람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배치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도달했다. 그리고 그 배치의 끝에는 항상 끝까지 남아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까지. 밖에서는 도시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순서대로 아무 문제도 없다는 얼굴로. 제이는 불을 켜둔 채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아직은 자신도 그 순서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2부.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 제이가 그 여자를 다시 본 건 다음날 아침이었다. 우연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정확한 시간이었다. 아침 8시 12분. 지하철역 개찰구 앞. 사람들이 한 줄로 서 있었고 개찰구는 일정한 간격으로 열렸다 닫혔다. 비. 짧은 소리, 잠깐의 멈춤, 다시 이동. 여자는 줄의 중간쯤에 서 있었다. 어제와 같은 코트, 어제와 같은 가방, 어제와 같은 머리 묶는 방식.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 제이는 줄의 맨 뒤에 섰다. 뒤에 서면 전체가 보인다. 앞에 서면 앞만 보게 된다. 여자는 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대는 순간 고개를 약간 숙였다. 기계에 대한 예의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순서에 몸을 맞추는 사람의 자세였다. 비. 개찰구가 열렸고 여자는 정확히 한 걸음만 내디뎠다. 서두르지도 머뭇거리지도 않았다. 제이는 그 장면을 보며 어제 떠올렸던 생각을 다시 꺼냈다. 이 사람은 사라질 사람이 아니다. 그 확신은 이상할 만큼 단단했다. 지하철 안은 붐볐다. 사람들의 어깨가 닿았고 가방이 부딪혔다. 여자는 손잡이를 잡지 않았다. 손잡이를 잡으면 몸이 흔들릴 때 반응이 늦는다. 대신 발로 균형을 잡고 있었다.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자기 리듬을 유지하는 방식. 제이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섰다. 여자를 보는 티가 나지 않게. 열차가 흔들릴 때마다 여자의 몸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미세한 균형 조절만 있었을 뿐이다. 사람들은 흔들렸다. 그 여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 차이는 아주 작았지만 제이의 눈에는 선명했다. 회사 건물 앞에서 여자는 내렸다. 출근 시간은 이미 한참 지난 듯 했지만 여자는 늦은 표정이 아니었다. 늦지 않는 사람의 표정. 제이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맞은편 카페에 앉아 건물을 바라봤다. 유리창을 통해 사람들이 드나드는 모습이 보였다. 여자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지 않았다. 계단으로 올라갔다. 계단은 기록이 적다. 그 선택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늘 같은 방향을 만든다. 제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강했다. 시간이 지나도 여자는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항상 안에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여자는 나오지 않았다. 제이는 시계를 봤다. 12시 47분. 이 시간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건 식사를 건너뛴다는 뜻이 아니다. 식사를 안에서 해결한다는 뜻이다. 안에서 해결하면 동선이 짧아진다. 짧아진 동선은 순서를 더 정확하게 만든다. 제이는 오후 1시가 될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 사이 여자는 단 한 번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오후 3시 무렵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비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아주 가늘게 사람들은 우산을 펴거나 발걸음을 재촉했다. 여자는 우산을 펴지 않았다. 그대로 건물 밖으로 나왔다. 비는 그녀의 코트에 아주 작은 점들을 남겼다. 그러나 여자는 그 점들을 털어내지 않았다. 비를 피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흐름을 중단하지 않는다. 제이는 그 모습을 보며 조금 불안해졌다. 남아있는 사람은 늘 안전한 게 아니다. 너무 정확하게 남아있으면 이제는 이동해야 할 시점이 되기도 한다. 여자는 길을 건넜고 제이는 같은 신호에 건넜다. 골목으로 들어갔고 제이도 뒤따랐다. 이번엔 우연이라고 부르기 어려웠다. 여자는 걸음을 멈췄다. 뒤돌아보지는 않았다. 대신 말했다. 오늘 계속 계시네요. 제이는 부정하지 않았다. 같은 방향이었을 뿐입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대답을 이미 예상한 사람처럼. 저도요. 여자가 말했다. 항상 같은 방향이에요. 그 말에는 자랑도 불만도 없었다. 사실 확인에 가까웠다. 그들은 잠시 같은 골목에 서 있었다. 비는 조금 굵어졌고 소리는 커졌지만 두 사람의 거리는 변하지 않았다. 이상하죠. 여자가 말했다. 매일 같은데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무 일도 없다는 말은 안심의 말일 수도 있고 불안의 말일 수도 있다. 아무 일도 없다는 게 늘 좋은 건 아닙니다. 제이가 말했다. 여자는 웃지 않았다. 그래도 그녀가 말했다. 아무 일도 없으면 버려지지는 않잖아요. 그 말에 제이는 잠시 대답하지 못했다. 버려지다. 그 단어는 이 구조에서 정확한 표현이었다. 해가 질 무렵 여자는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제이는 처음으로 확신을 느꼈다. 이 사람은 오늘 안에 어긋날 것이다. 너무 오래, 너무 정확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밤 9시가 넘어서야 여자는 건물에서 나왔다. 표정은 아침과 같았다. 피곤해 보이지도 후련해 보이지도 않았다. 그게 문제였다. 사람은 하루가 끝나면 어떤 흔적이라도 남긴다. 이 사람은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제이는 그녀가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것을 보며 따라가지 않았다. 이제는 따라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제이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해당 인물은 현재 순서에서 이탈했습니다. 사라졌다는 말도 종결되었다는 말도 없었다. 단지 이탈. 제이는 화면을 끄지 않았다. 끄는 순간 그 하루가 사라질 것 같았다. 그는 조용히 생각했다.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도 남아있기만 하면 안 되는 순간이 온다. 그리고 그 순간은 아주 조용히 온다. 3부. 이탈 이후의 시간. 이탈은 순간처럼 기록된다. 그러나 이탈된 이후의 시간은 결코 순간이 아니다. 제이는 다음날 아침 전날과 같은 시간에 같은 지하철역으로 갔다. 어제는 그 여자가 있었던 자리였다. 정확히 말하면 어제 그 여자가 서 있었던 위치와
아주 비슷한 지점, 바닥에 타일 무늬까지 제이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 자리는 비어 있었다. 비어 있다는 사실보다 아무도 그 자리를 대신하지 않았다는 점이 더 눈에 들어왔다. 사람들은 여전히 줄을 서 있었고 개찰구는 여전히 삐하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닫혔다. 순서는 유지되고 있었다. 다만 한 칸이 빠진 채로 제이는 줄의 뒤에 서서 사람들의 움직임을 오래 보았다. 누군가가 앞으로 한 발짝 나서지 않았다.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지도 않았다. 그 빈칸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되고 있었다. 순서는 사람을 대체하지 않는다. 사람이 빠진 자리를 다음 사람으로 채우지 않는다. 그 사실이 제이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제이는 그날 일부러 다른 노선을 탔다. 여자가 사용하지 않던 노선, 다른 출구, 다른 방향. 그럼에도 도시는 여전히 같은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카페 주문대 앞에서도, 은행 대기석에서도 사람들은 같은 간격으로 앉았고 같은 속도로 움직였다. 이탈은 도시에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제이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다. 이 구조는 이탈을 사건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도 필요 없고 설명도 필요 없다. 그저 조정이다. 오후가 되자 제이는 그 여자의 회사 건물로 갔다. 로비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어제와 같은 얼굴이었다. 어제 이 시간쯤 제이가 말했다. 이 건물에서 나간 사람이 있었나요? 직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특별하지 않다는 말은 이곳에서 가장 정확한 대답이었다. 제이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올라갔다. 어제와 같은 선택. 계단에는 역시 사람이 거의 없었다. 한 층, 두 층, 세 층. 숨이 조금 가빠질 쯤 제이는 생각했다. 사라진 사람은 늘 이런 공간을 지나간다. 기록되지 않는 동선, 카메라가 적은 장소, 기억되지 않는 경로. 그러나 이 여자는 도망치지 않았다. 도망친 흔적이 없다는 게 이상했다. 제이는 여자가 일했을 법한 층에 도착했다. 폭도는 길었고 문들은 닫혀 있었다. 사람들이 일하는 소리는 들렸지만 모두 문 안쪽에서만 들려왔다. 문 밖의 복도는 비어 있었다. 제이는 한 문 앞에 섰다. 문에는 이름표가 붙어 있지 않았다. 붙어 있지 않다는 사실조차 이제는 이상하지 않게 느껴졌다. 그는 문손잡이에 손을 얹었다가 잡지 않았다. 잡는 순간 여기까지 온 의미가 바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제이는 며칠 동안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로 가고 같은 순서를 보고 같은 빈자리를 확인했다. 여자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는 끝내 채워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조금씩 더 빠르게 움직였다. 한 칸이 빠진 상태에 몸을 맞추고 있었다. 이탈은 결핍을 만들지 않았다. 속도를 만들었다. 제이는 그 차이를 분명히 느꼈다. 어느 날 밤 제이는 사무실에서 오래된 기록 하나를 꺼냈다. 사라진 사람들의 목록. 이름, 날짜, 짧은 메모. 그는 그 목록을 순서대로 정렬했다. 그제야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다. 이탈은 무작위가 아니었다. 항상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서 아주 특정한 조건을 만족한 사람에게서 시작되고 있었다. 그 조건은 아직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통점은 있었다. 그들은 모두 너무 오래 같은 자리에 있었다. 제이는 처음으로 이 구조가 사람을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을 이동시키는 방식이라는 생각에 도달했다. 사라짐은 이동의 결과일 뿐이다. 그리고 이동은
순서에 의해 결정된다. 그날 밤 제이는 기록을 덮지 않았다. 대신 기록 옆에 아무 표시도 없는 빈 페이지를 놓았다. 그리고 그 페이지를 오래 바라봤다. 다음에 이탈할 사람은 아직 여기에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이 이탈할 거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것이다. 제이는 처음으로 이 구조를 관찰하는 위치에서 한 발짝 벗어나 있음을 느꼈다. 아직 개입하지 않았지만 이미 알아버린 상태였다. 그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 4부 전화기의 숨. 문을 닫자 소리가 방 안에서 한번 튕겼다가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폭도는 사라지고 남은 건 형광등의 얇은 윙 하는 진동뿐이었다. 제이는 불을 더 켜지 않았다. 빛이 많아지면 이 방이 일처럼 보일까봐. 오늘은 일처럼 보이면 안 됐다. 의자는 등받이 쪽이 먼저 차가웠다. 제이는 등을 기대지 않고 앉았다가 잠깐 뒤로 밀었다. 바퀴가 굴러가며 바닥을 긁었다. 소리가 길게 늘어지며 끝에 가느다란 꼬리를 달았다. 소리는 남고 말은 남지 않는다. 책상 위엔 노트 한 권, 뒤집어 놓은 휴대폰, 빈 종이컵 2개. 컵은 가볍게 찌그러져 있었고 그 찌그러짐이 누군가의 손을 대신했다. 그는 컵을 펴지 않았다. 보고는 과하게 정직해진다. 제이는 휴대폰을 뒤집었다. 화면은 잠들어 있었고 잠든 화면 속에 자신의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다. 화면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비치는 얼굴은 늘 낯설다. 자기인데 자기 같지 않다. 그는 통화 목록을 열었다. 최근 통화. 모르는 번호. 모르는 번호. 모르는 번호. 그 중 하나는 어젯밤. 정확히 말하면 어제와 오늘의 경계. 경계에 걸린 건 늘 애매하다. 이탈은 경계에서 생겼다. 제이는 번호를 꾹 눌렀다. 발신 버튼 위에 손가락이 잠깐 머물렀다. 손가락 끝이 뜨거웠다. 기계가 아니라 사람 때문에 뜨거워지는 건 오랜만이었다. 그리고 눌렀다. 뚜. 연결음은 규칙적으로 울렸다. 규칙적인 것은 마음을 안심시키는 대신 불안하게 만든다. 규칙이 있다는 건 누군가 설계했다는 뜻이니까. 뚜. 3번. 4번. 끊겼다. 화면에 뜬 문구는 짧았다. 연결할 수 없음. 짧은 문구는 설명이 아니다. 통보다. 제이는 다시 눌렀다. 뚜. 이번에는 5번까지 갔다. 6번째에서 끊겼다. 제이는 입술을 한 번 눌렀다. 말이 나오려는 걸 억누르는 동작이었다. 말이 나오면 방이 달라진다. 그는 결국 말해버렸다. 연결을 피하는 건가? 말이 공기 속에 떠올랐다가 금방 꺼졌다. 누군가 대답하지 않으면 말은 스스로 지친다. 대답이 없는 말은 결국 기록이 되지 않는다. 제이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2번 두드렸다. 소리는 낮고 짧았다. 좋아. 그가 말했다. 그럼 내 방식대로 해보자. 그는 다른 번호를 눌렀다. 어제 아니 그제. 언제부터였는지 애매해진 번호. 병원 접수대. 안내 데스크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항상 같은 톤. 항상 같은 속도. 통화가 연결됐다. 네, 가연입니다. 제이는 숨을 한 번 들이켰다. 너무 길게 들이마시지 않았다. 길게 들이마시면 감정이 따라온다. 어제 확인했던 건으로 다시 문의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제이는 잠깐 멈췄다가 아무 이름도 말하지 않았다. 기록이 없습니다. 제이가 대신 말했다. 상대가 잠깐 웃었다. 웃음인지 습관인지 모를 짧은 소리. 확인해 드리려면 성함이 필요합니다. 그럼 제가 묻죠. 제이가 말했다. 성함이 없으면 사람도 없습니까? 상대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길어졌다. 침묵 속에서 키보드 소리만 났다. 딸깍딸깍. 기계가 사람 대신 생각하는 소리. 고객님, 장난 전화는 장난 아닙니다. 제이가 잘났다. 그 사람이 그는 말을 멈췄다. 그 사람이라는 표현은 누구든 될 수 있어서 편하지만
그래서 위험했다. 범위를 넓히면 구조가 좋아한다. 구조는 넓은 걸 좋아한다. 넓으면 선택지가 줄어든다.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으면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직원이 말했다. 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상대가 볼 수 없는데도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에게 하는 동작이었다. 알겠습니다. 그는 말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 어제였다고 해두죠. 제이가 말했다. 그 시간에 같은 질문을 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까? 직원은 잠깐 멈췄다. 키보드 소리가 멈춘 순간이 더 크게 들렸다.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없었다고 해석해도 되겠군요. 그런 의미로. 제이는 전화를 끊었다. 끊는 손끝이 차가웠다. 끊는 건 쉬웠다. 이어가는 게 어려웠다. 이어가는 쪽이 흔들린다. 그는 의자를 뒤로 밀었다가 다시 당겼다. 밀고 당기는 동작이 사람을 붙잡는다. 손이 할 일을 가지면 머리는 덜 달린다. 하지만 머리는 달렸다. 여자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오늘 계속 계시네요. 그 한 문장이 방 안에 또렷하게 재생됐다. 실제 목소리처럼 구겨진 비닐처럼 얇게. 제이는 그 장면을 다시 꺼냈다. 회상은 설명이 아니라 재현이어야 했다. 그래야 방이 버틴다. 비가 얇게 떨어지던 골목. 코트 어깨에 점이 생기던 순간. 여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말은 확신이다. 확신은 늘 위험하다. 제이는 그때 대답했었다. 같은 방향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말했다. 저도요. 항상 같은 방향이에요. 그 말은 불만도 자랑도 아니었다. 그냥 사실. 사실은 잔인하다. 사실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제이는 책상 위 노트를 펼쳤다. 첫 장은 비어 있었다. 비어 있는 페이지는 거울 같다. 얼굴 대신 공백이 비친다. 그는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적는 순간 순서가 된다. 순서를 만드는 건 구조의 일이었다. 오늘 밤만큼은 그는 구조의 일을 하고 싶지 않았다. 휴대폰이 울리지 않는 게 더 거슬렸다. 울리지 않는 것에도 패턴이 있었다. 침묵에도 리듬이 있다. 리듬이 있다는 건 누군가가 연주하고 있다는 뜻이다. 제이는 혼잣말을 했다. 이번엔 더 기게. 말이 길어질수록 시간도 길어진다. 시간은 길어질수록 사람을 속인다. 사라진 사람을 찾는 건 쉽다. 그가 말했다. 없으니까. 그 흔적도 같이 없어지니까. 찾는 척하다가 포기하면 된다. 말이 부드럽게 이어졌다. 자신이 말하는데도 자신이 듣는 것 같았다. 남아있는 사람을 보는 건 어렵지. 제이는 계속했다. 남아있는 건 누군가가 남겨둔 거니까. 남겨둔 이유가 있으니까. 그는 한 번 웃었다. 웃음이 아니라 공기 빠지는 소리였다.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은 왜 이탈했지? 그가 물었다. 아니, 왜 이탈했다는 말만 남기고 사라지지 않았지? 그는 손바닥을 펼쳐 책상 위에 올렸다. 손바닥 자국이 남지 않는 표면이었다. 사라지면 끝인데. 그가 말했다. 왜 끝을 밀어? 누군가가 대답해줬으면 했다. 대답이 오면 편하다. 편하면 생각을 멈춘다. 하지만 대답은 오지 않았다. 그는 다시 전화 버튼을 눌렀다. 이번엔 가장 최근에 모르는 번호. 어젯밤 아니 오늘 새벽. 뚜. 연결됐다. 정적. 숨소리도 없었다. 공간의 정적이 아니라 통신의 정적. 누군가가 받았는데 말하지 않는 정적이었다. 제이는 목소리를 낮췄다. 낮추면 날카로워진다. 날카로운 목소리는 상대의 침묵을 자른다. 누구지? 정적. 제이는 다시 말했다.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게 너희가 맞나? 정적은 조금 흔들렸다. 아주 미세하게. 전파가 아니라 사람의 손이 흔들릴 때 나는 흔들림이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얇은 음성. 기다리는 건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제이는 잠깐 눈을 감았다. 목소리는 익숙하지 않았다. 남자도 여자도 아닌
방향을 지운 목소리. 방향이 없으면 추적이 어렵다. 누구냐? 제이가 다시 물었다. 정확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럼 정확하게 묻지. 제이가 말했다. 누가 남아? 누가 빠져? 누가 끝까지 있지? 상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 사이로 아주 작은 소리, 종이가 스치는 소리가 섞였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넘기는 소리,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였다. 제이의 목 뒤가 서늘해졌다. 너 지금 보고 있나? 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상대가 말했다. 읽는 겁니다. 제이는 웃지 않았다. 웃으면 무너진다. 읽는다고. 제이가 되뇌었다. 뭘? 상대가 낮게 말했다. 남아있는 순서. 그 말이 나오자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방이 좁아진 느낌. 벽이 조금 가까워지는 느낌. 제이는 의자 손잡이를 꽉 쥐었다. 그 순서가 사람을 만든다고? 제이가 물었다. 사람이 순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상대의 목소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올라갔다기보다 단단해졌다. 순서는 마음입니다. 마음? 당신이 멈추지 않는 이유. 상대가 말했다. 당신이 계속 같은 곳을 받는 이유. 당신이 같은 질문을 다른 말로 바꿔서 하는 이유. 제이는 숨을 들이켰다가 천천히 내뱉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어서 더 불쾌했다. 그럼 그 여자는? 제이가 말했다. 끝까지 남아있던 그 사람은 마음이 뭐였지? 상대는 대답하지 않았다. 제이는 압박하듯 낮게 말했다. 이탈이라고만 남겼지. 사라졌다고는 안 했어. 왜? 정적이 다시 길어졌다. 이번엔 통화가 끊어진 줄 알았다. 화면을 봤다. 통화 시간은 흐르고 있었다. 마침내 상대가 말했다. 사라짐은 완성입니다. 그럼 이탈은? 예고. 제이는 짧게 한숨을 쉬었다. 한숨은 방 안에서 부딪혀 돌아왔다. 예고라면? 제이가 말했다. 누구에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그 여자는 남아있는 사람이지. 제이가 말했다. 그런데 왜 예고를 받지?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단단한 말투였다. 말이 단단하면 부러뜨리기 어렵다. 받았다는 증거는 어디 있지? 상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당신이 보았던 것. 그 말은 모욕처럼 들렸다. 네가 봤잖아. 라는 말은 책임을 떠넘기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제이는 목소리를 눌러서 말했다. 내가 본 건 사람의 하루야. 하루를 보았다고 해서 예고가 보이진 않아. 상대의 목소리가 아주 낮아졌다. 예고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럼 뭐지? 습관. 상대가 말했다. 조금씩 바뀌는 습관. 한 번 더 망설이는 발. 한 번 더 확인하는 눈. 한 번 더 늦게 나오는 숨. 제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여자의 손이 떠올랐다. 개찰구에서 카드를 대던 손. 골목에서 비를 맞던 어깨.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의 무표정. 그때 그 여자가 마지막으로 무엇을 했더라. 제이는 기억을 억지로 끌어냈다. 억지로 끌어내면 기억은 날카로워진다.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 여자는 잠깐 멈췄었다. 아주 짧게 시선을 올렸다 내렸다. 꼭대기층의 표시를 확인하듯 확인하고 타듯. 그 짧은 멈춤. 그게 예고였나? 제이가 조용히 말했다. 그 멈춤이 예고였다고. 상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말을 꺼냈다. 당신도 곧 멈출 겁니다. 제이는 통화 중이라는 사실을 잠깐 잊을 정도로 조용해졌다. 방이 더 조용해졌다. 형광등 소리까지 가라앉는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나는 멈추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는 말이 상대가 말했다. 멈출 자리를 스스로 고른다는 뜻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제이는 말문이 막혔다. 막혔다고 느낀 순간이 가장 위험했다. 머릿속이 잠깐 비면 구조가 들어온다. 그는 급히 말했다. 네가 원하는 건 뭐지? 상대는 잠깐 웃었다. 웃음이라기보단 종이가 찢어질 듯한 마찰음. 원하는 건 없습니다.
상대가 말했다. 기록은 원하지 않습니다. 기록은 이미 적히고 있습니다. 제이는 순간 이를 악물었다. 또 그 문장. 기록은 이미 적히고 있다. 그 문장은 듣는 사람에게 선택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미 진행 중이라는 말은 가장 폭력적인 말이다. 그는 낮게 말했다. 그럼 내가 할 일은 하나겠군. 무엇입니까? 제이는 창문 쪽을 바라봤다. 유리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흔들렸다. 흔들리는 건 빛이 아니라 눈이었다. 내가 적는 거지. 제이가 말했다. 너희가 적기 전에. 상대의 침묵이 길어졌다. 그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감정이 스쳤다. 아주 얇게 그러나 분명하게. 경계, 불쾌, 혹은 경고. 적는 순간 상대가 말했다. 당신은 순서가 됩니다. 좋아. 제이가 말했다. 순서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는 스스로가 놀랄 정도로 차갑게 말했다. 차가운 말은 의외로 뜨거운 마음에서 나온다. 당신은 상대가 낮게 말했다. 그 말을 후회할 겁니다. 후회는 내가 해. 제이가 말했다. 너희가 대신하지 마. 그리고 제이는 전화를 끊었다. 끊는 순간 방 안이 갑자기 커졌다. 상대의 목소리가 빠져나가자 공기가 풀렸다. 풀린 공기는 서늘했고 서늘함은 다시 현실을 만들었다. 현실은 책상 위 노트였다. 제이는 노트를 펼쳤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다. 펜 끝이 종이를 눌렀고 종이는 소리를 냈다. 아주 작은 사각하는 소리. 기록의 소리. 그는 첫 문장을 썼다. 남아있는 순서는 마음이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그는 펜을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방이 다시 조용해지고 조용해지면 상대의 말이 되살아날 것 같았다. 그는 문장을 이어갔다. 마음은 속도로 드러난다. 속도는 여백을 지운다. 여백이 지워지면 사람은 가까워진다. 가까워진 사람은 숨을 늦게 쉰다. 숨을 늦게 쉬는 순간 예고는 시작된다. 쓰는 동안 손목이 아팠다. 아픔은 좋은 신호였다. 아프면 시간이 지난다. 아프면 기록이 남는다. 제이는 중간에 멈춰 소리 내어 읽었다. 읽는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목소리는 혼자여도 꽉 찼다. 남아있는 순서는 마음이다. 그가 말하듯 읽었다. 마음은 속도로 드러난다. 그는 잠깐 웃었다. 웃음이 아니라 숨이 새었다. 그래. 그가 말했다. 이런 식으로. 나도 너희 말을 빼앗을 수 있겠지. 그는 다시 썼다. 이번엔 더 직접적으로. 이탈은 예고다. 예고는 습관이다. 습관은 나도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면 늦지 않다. 펜 끝이 종이를 긁으며 지나갔다. 지나가는 선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안정되는 기분이 들었다. 안정은 착각일지라도 필요했다. 시계는 어느새 새벽을 지나 있었다. 숫자가 바뀌는 걸 제이는 굳이 확인하지 않았다. 대신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 걸 느꼈다. 피로가 아니라 흥분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한 문장이 아니라 문단으로. 말이 길어져야 방이 버틴다. 나는 그 여자를 구할 수 없었어. 제이가 천천히 말했다. 그건 인정해. 인정한다. 내가 본 건 하루뿐이었고 하루는 이미 늦었지. 그런데 다음은 다를 수 있어. 그는 고개를 들었다. 다음은 예고가 먼저 올 거야. 제이는 낮게 말했다. 나는 그 예고를 듣지 않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듣는 사람이야.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문제는 내가 듣는 순간 그게 기록이 된다는 거지. 그는 손바닥으로 노트를 덮었다. 덮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선명해진다. 그래도 제이가 말했다. 그래도 나는 적을 거야. 말끝이 흔들렸다. 흔들린 건 결심이 아니라 피로였다. 피로는 진짜다.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진동이 아니라 벨소리. 방 안에 소리가 꽉 찼다. 제이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벨소리는 3번 울렸다. 4번째 울리기 전에 그는 받았다. 말해. 제이가 짧게 말했다. 상대는 아까 그 목소리가 아니었다. 더 젊었고 숨이 빨랐다. 숨이 빠른 목소리는 실수한다.
선생님 지금 그쪽에 계세요? 누구지? 저. 오늘 오후에 그 식당 창가에 앉으셨던 제이는 잠깐 눈을 감았다. 식당, 창가, 여자가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 그는 기억을 뒤졌다. 사소한 얼굴 하나가 떠올랐다. 계산대 앞에서 머뭇거리던 사람. 물을 2번 연속 마시던 손. 말해. 제이가 다시 말했다. 상대가 숨을 삼켰다. 저. 오늘 제가 이상하게 목소리가 떨렸다. 계속 제 자리만 확인하게 돼요. 제가 지금 여기 있어도 되는지. 제이는 펜을 쥐었다. 손가락이 하얘질 정도로. 어디야? 제이가 물었다. 회사 야근 중인데요. 상대가 말했다. 근데 계속 문을 닫으면 안 될 것 같고 불을 끄면 안 될 것 같고 자꾸만요. 제이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예고. 예고는 사건이 아니라 습관이라고 했다. 습관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불을 끄지 못하는 사람, 문을 닫지 못하는 사람, 자리에 머무는 사람, 너무 오래 남아있는 사람. 제이는 목소리를 낮췄다. 낮은 목소리는 상대의 숨을 늦춘다. 이름. 제이가 말했다. 상대가 말했다. 정. 제이는 그 이름의 첫 음절만 듣고 손목이 잠깐 굳었다.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다. 어떤 이름은 낯선데도 오래된 느낌을 준다. 그 느낌은 불길했다. 지금 그 방에서 나와. 제이가 말했다. 나가면 상대가 숨을 몰아쉬었다. 나가면 더 불안해질 것 같은데요. 불안해져. 제이가 말했다. 불안해져도 나와. 불안은 네 거야. 그런데 그 방은 네 것이 아니야. 상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 침묵 사이로 종이 넘기는 소리, 의자 삐걱거리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폭도 발소리가 섞여 들어왔다. 선생님, 상대가 낮게 말했다. 저 지금 누가 복도에 있는 것 같아요. 제이는 눈을 떴다. 문은 잠가. 문이 잠기지 않아요. 상대가 숨을 삼켰다. 원래 잠기는데 지금은. 제이는 펜을 노트에 떨어뜨렸다. 펜이 종이를 한 번 두드렸다. 작은 소리였지만 방 안에서 크게 울렸다. 들어오게 두지 마. 제이가 말했다. 대신 네가 나와. 문을 통과해. 폭도까지 나와. 엘리베이터 말고 계단. 계단. 그래. 제이가 말했다. 계단은 기록이 적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제이는 자신의 실수를 알아챘다. 기록이라는 단어를 상대에게 던졌다. 상대는 그 단어를 이해하지 못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다. 상대가 조용히 물었다. 기록이 뭐예요? 제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는 순간 이건 설명이 된다. 설명은 구조가 좋아하는 먹이다. 대신 제이는 말했다. 걸어. 그리고 조금 더 부드럽게 덧붙였다. 발소리 들리게. 상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통화 너머로 발소리가 들렸다. 급하지 않은 그러나 멈추지 않는 발소리. 제이는 그 발소리를 들으며 낮게 말했다. 멈추지 마. 멈추면 그 자리가 네 자리가 된다. 제이는 끝까지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에서만 굴렸다. 말이 되어버리면 또 다른 순서가 생길 것 같아서. 통화 너머로 계단의 울림이 들렸다. 쇠소리, 숨소리, 그리고 아주 잠깐의 멈춤. 제이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왜 멈췄지? 아니요. 잠깐. 상대가 떨며 말했다. 누가 위에서 내려오는 것 같아서. 제이는 한 박자 쉬었다가 말했다. 인사하지 마. 말끝이 단호했다. 비키지 마. 그냥 내려와. 네 속도로. 상대가 다시 움직였다. 발소리가 재개됐다. 그 발소리가 이어지는 동안 제이는 노트를 다시 펼쳤다. 손이 떨려 글씨가 약간 흔들렸다. 그는 한 줄을 적었다. 예고는 전화로 온다. 그리고 그 아래에 또 적었다. 이름이 남기 시작한다. 제이는 펜을 내려놓고 통화 속 숨소리를 들었다.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됐다.
안정은 살아있다는 뜻이다. 살아있다는 건 아직 끝이 아니라는 뜻이다. 하지만 제이는 알고 있었다. 이 통화는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는 아주 낮게 거의 기도처럼 말했다. 이번엔 늦지 말자. 통화 너머로 상대가 울먹이며 말했다. 선생님, 저 밖이에요. 제이는 눈을 감았다. 눈을 감으면 방이 조용해진다. 조용해지면 결심이 들린다. 좋아. 제이가 말했다. 이제 걸어. 집까지. 그리고 내일 아침. 같은 자리에 서지 마. 상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같은 자리. 서지 말라고요? 그래. 제이가 말했다. 조금만. 어긋나. 어긋나라는 말이 방 안에 남았다. 어긋남은 위험하지만 지금은 유일한 숨구멍이었다. 제이는 통화를 끊지 않은 채 노트를 덮었다. 덮은 노트 위로 손바닥을 올렸다. 손바닥의 온기가 종이에 옮겨갔다. 오늘은 그 온기가 사라지면 안 됐다. 그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이제 순서가 움직이겠군. 말은 공기 속에서 오래 버텼다. 공기는 기록하지 않지만 공기는 잊지도 않는다. 방 안에 남은 건 빛도 소리도 아니었다. 숨. 전화기 너머로 이어지던 누군가의 숨이 마치 이 방에도 남아있는 것처럼. 5부. 남아있는 숨. 새벽이 언제 넘어왔는지 제이는 확인하지 않았다. 확인하는 순간 밤이 끝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밤은 끝나지 않는 편이 좋았다. 끝나지 않는 밤에서는 선택도 늦출 수 있었다. 늦춰진 선택은 아직 선택이 아니었다. 사무실 문을 열자 폭도의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낮과 다른 냄새였다. 청소 약품의 잔향, 먼지, 그리고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다는 냄새. 비어있는 공간은 소리를 만들지 않는다. 대신 귀를 만든다. 귀는 없는 소리를 찾는다. 제이는 불을 끄지 않았다. 꺼야 할 이유가 없었다. 켜진 채로 남아있는 불은 누군가 돌아올 수 있다는 착각을 허락한다. 착각은 때로 사람을 살린다. 최소한 오늘은 그랬다. 그는 책상 앞에 섰다. 의자에 앉지 않았다. 앉으면 머무는 사람이 된다. 머무는 사람은 남아있는 순서에 포함된다. 그는 아직 포함되고 싶지 않았다. 아직은. 노트는 덮인 채였다. 덮인 노트 위에 손바닥을 올리자 종이의 온기가 느껴졌다. 기록은 늘 늦게 식는다. 사람이 떠나도 적힌 문장은 한동안 남아있다. 남아있는 문장은 숨이 없다. 그래서 위험하다. 제이는 혼잣말을 하지 않았다. 이미 충분히 말했다. 말이 많아질수록 말은 사람을 대신하기 시작한다. 대신하는 순간 사람은 뒤로 밀린다. 그는 오늘만큼은 뒤로 밀리지 않기로 했다. 전화기는 조용했다. 조용함이 오래 이어질수록 사람은 의미를 부여한다.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침묵은 메시지가 된다. 메시지가 되면 누군가는 발신자가 된다. 제이는 발신자를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는 창가로 갔다. 유리에 비친 도시는 낮과 달랐다. 밤의 도시는 목적이 없다. 목적이 없는 빛들이 흩어져 있었다. 목적이 없는 상태는 위험하지만 동시에 자유롭다. 목적이 생기기 전까지는 예고는 습관이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랐다. 습관은 눈에 띄지 않는다. 그래서 오래 산다. 오래 사는 것들은 대개 무해해 보인다. 무해해 보이는 것들이 가장 늦게 의심받는다. 제이는 자신의 하루를 떠올렸다. 아침에 문을 나서며 한 번 더 자물쇠를 확인하던 손.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 버튼을 누르고도 잠깐 멈추던 발. 계단을 내려가며 괜히 난간을 잡던 손가락. 사소한 습관들.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동작들. 나는 언제부터 확인을 늘렸지? 질문은 대답을 요구하지 않았다. 질문은 그 자체로 머무는 시간이었다. 머무는 시간은 기록을 늦춘다. 늦춰진 기록은 아직 쓰이지 않았다. 그는 노트를 펼쳤다. 페이지를 넘기지 않았다. 첫 장에 이미 적혀있는 문장을 다시 읽었다. 읽는다는 건 적는 것보다 느리다. 느리다는 건 오래 머문다는 뜻이다. 남아있는 순서는 마음이다. 제이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지 않았다. 소리로 만들면 확정된다. 확정된 문장은 돌아갈 수 없다.
그는 돌아갈 수 있는 상태를 남겨두고 싶었다. 창밖에서 새벽 첫 차 소리가 들렸다. 엔진 소리는 낮보다 낮았다. 사람을 깨우지 않으려는 소리처럼 조심스러웠다. 도시는 늘 이런 척을 한다. 배려하는 척. 사실은 그냥 계속 움직일 뿐이다. 그는 가방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들고 나가면 오늘이 끝난다. 내려놓으면 밤이 조금 더 남는다. 남아있는 시간은 얇았지만 아직 숨이 있었다. 제이는 의자에 앉았다. 이번엔 등을 기대었다. 차가운 감촉이 등에 닿았다. 차가움은 현실을 부른다. 현실은 불편하지만 도망치기 어렵다. 그는 눈을 감았다. 눈을 감으면 장면이 떠오른다. 장면은 기억이 아니라 잔상이다. 잔상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냥 있다. 식당 창가, 계산대 앞, 엘리베이터 문, 계단의 울림, 전화기 너머의 숨. 숨은 늘 비슷했다. 빨라졌다가 늦어졌다가. 숨이 늦어질 때 사람은 결심한다. 숨이 빨라질 때 사람은 흔들린다. 결심은 늘 늦게 온다. 제이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내쉬었다. 숨을 세지 않았다. 세면 규칙이 된다. 규칙은 구조가 좋아하는 언어다. 노트의 여백이 눈에 들어왔다. 여백은 문장보다 크다. 문장은 여백 위에 얹힌다. 여백이 없으면 문장은 숨을 쉴 수 없다. 숨을 쉬지 못하는 문장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는 펜을 들었다.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적지 않는 선택도 선택이다. 오늘은 적지 않는 선택이 더 무거웠다. 전화기가 진동했다. 이번엔 진짜였다. 진동은 짧았고 끊겼다. 부재중 통화. 번호는 저장되어 있는 번호가 아니다. 저장되어 있지 않은 번호는 늘 의도를 숨긴다. 제이는 바로 걸지 않았다. 바로 거는 건 반사다. 반사는 생각을 건너뛴다. 그는 오늘 생각을 건너뛰고 싶지 않았다. 잠시 후 다시 진동. 같은 번호. 같은 리듬. 리듬이 반복되면 그건 우연이 아니다. 제이는 받았다. 말해. 상대의 숨소리가 먼저 들렸다. 숨이 늦었다. 늦은 숨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신호였다. 선생님, 목소리는 낮았고 떨림이 있었다. 아까 집까지 왔어요. 제이는 눈을 감았다. 집까지 왔다는 말은 오늘의 예고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잘했어. 그는 짧게 말했다. 근데 상대가 말을 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발이 멈췄어요. 제이는 말하지 않았다. 말을 하면 그 멈춤에 이름을 붙이게 된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구조가 기억한다. 괜히 불을 켜고 싶지 않더라고요. 상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서 그냥 현관에 서 있었어요. 제이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렸다. 문 앞. 열쇠를 쥔 손. 켜지지 않은 불. 멈춰선 발. 멈춤은 예고다. 하지만 멈춤에서 돌아설 수 있으면 예고는 흐려진다. 지금은? 제이가 물었다. 들어왔어요. 상대가 말했다. 불도 켰고 신발도 벗었어요. 제이는 숨을 내쉬었다. 아주 조용히. 좋아. 그가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야. 상대는 잠깐 망설이다가 물었다. 내일은요? 제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일은 오늘의 연장선이 아니다. 내일은 또 다른 선택들의 집합이다. 그는 내일을 약속하지 않았다. 내일은? 제이가 천천히 말했다. 오늘보다 조금만 다르게 해. 조금? 상대가 되물었다. 그래. 제이가 말했다. 같은 자리에 오래 서 있지 말고. 같은 길을 같은 속도로 걷지 말고. 같은 질문을 바로 답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는 조용히 웃었다. 웃음에는 안도가 섞여 있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제이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다. 중요한지는 몰라. 다만 그게 사람을 남게도 하고 빠지게도 하더라. 통화는 거기서 끝났다. 끝을 만든 건 제이였다. 끝을 만드는 쪽이 책임을 진다. 그는 오늘만큼은 책임을 질 수 있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그는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졌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불안하지만 불안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였다. 제이는 불을 끄지 않았다. 깜빡임은 고장보다 신호에 가깝다. 오래 켜져 있었다는 신호. 그는 노트를 덮었다. 덮인 노트는 더 이상 말을 요구하지 않았다. 요구하지 않는 기록은 잠시 안전하다. 가방을 들었다. 이번엔 내려놓지 않았다. 들고 나가야 할 때였다. 밤은 충분히 길었다. 남아있는 숨도 충분했다. 문을 열고 나서기 전 제이는 방을 한 번 더 돌아봤다. 책상, 의자, 노트, 전화기 모두 제자리에 있었다. 제자리에 있다는 건 오늘의 밤이 아직 여기 남아있다는 뜻이었다. 문을 닫으며 그는 속으로 말했다. 예고는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완성은 늦출 수 있다. 복도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비어 있음은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는 것 앞에서 사람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아주 조금. 그 조금이 순서를 흔든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다. 계단으로 내려갔다. 계단은 기록이 적다. 기록이 적은 곳에서는 사람의 숨이 더 크게 남는다. 한 층, 두 층, 발소리가 울렸다. 울림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길어졌다. 길어진 소리는 사람을 따라왔다. 따라오는 소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착각을 준다. 제이는 그 착각을 굳이 부정하지 않았다. 밖으로 나오자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차가웠고 맑았다. 차가운 공기는 생각을 정리한다. 정리된 생각은 과장되지 않는다. 그는 잠깐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도시에서는 늘 그렇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건 아니다. 다만 가려져 있을 뿐이다. 제이는 걸었다. 집 방향이 아니라 조금 돌아가는 길로. 돌아가는 길은 시간을 늘린다. 늘어난 시간은 선택을 완성시키지 않는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말했다. 오늘은 남겼다. 무엇을 남겼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남겼다는 사실만이 남았다. 그리고 그 사실이 조용히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편 예고. 사라진 사람은 이야기에서 빠진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라지지 않은 사람이 문제다. 같은 자리에 남아있고 같은 선택을 반복하고 같은 질문을 끝내 하지 않는 사람들. 아무 일도 없었다고. 모두가 말하는 동안 순서는 이미 고정되고 있었다. 이탈은 더 이상 예고가 아니다. 완성에 가까운 상태다. 그리고 이번엔 전화가 울리지 않는다. 대신 누군가는 이미 알고 있다. 제이는 막지 않는다. 설명하지도 않는다. 그는 단지 이미 시작된 순서를 끝까지 본다.